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0월 12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호흡을 맞췄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장 끝나고 네네네. 네, 오늘 이제 장 개장할 때 이렇게 한번 호흡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시장이 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출발을 지금 방금 했는데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도 좋은 출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65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0.7%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고 상승이 5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출발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5포인트 정도 0.7% 가까이 좀 상승하면서 현재 상승 종목이 거의 1000개에 가까울 정도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유가도 좀 많이 빠지고 또 금리도 좀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가 좀 이제는 약간 좀 완화되는 또 모습도 좀 일부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사실 뭐 삼성전자, LG엔솔이 정말 또 좋은 실적 어제 좀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오늘 또 주가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한번 뭐 코스피부터 좀 네. 이렇게 주요 기업들 혹시 뭐 이렇게 출발 상황 한번 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에서도 이제 대형주들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전자 다 실적을 예상치보다 좋게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늘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반도체 쪽이 좋으면 상승 종목 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네.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도 그런 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 좀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뭐 후공정이라든지 뭐 본더, TC 네. 본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쪽도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의 좀 강세 기술이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바이오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이제 한국 앙코르 유전이라고 이거는 이제 유가 관련된 네네. 부분에서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트레이딩 부분으로 상당히 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차량 경량화 쪽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과 그리고 이제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코스피는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반도체 양대 산맥이 네. 일단 고르게 1%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이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현대오토에버가 4%나 또 네. 오르고 있고 이제 삼성 SDI가 한 2.3%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오늘 오르는 모습이고 다만 오늘 좀 하락하는 쪽에 코스피 쪽에 좀 특징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정유주 좀 약간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격화가 되지 않으면 유가에 대한 가격 자체의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상 이런 유가가 전쟁이 첫 발생한 그날 빼고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기대감과 이제 가스관을 좀 막는 이벤트가 있어서 에너지주들이 어제까지 굉장히 좀 좋은 그렇죠. 기조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안 움직이니까 슬슬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일부 차익들이 좀 나오면서 또 이제 안정적이고 실적이 좀 나오고 턴어라운드 나오는 쪽에서의 좀 강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조금 좀 단단한 기업들로 옮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유통주 위주로 상당히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들도 좀 차익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틀 연속적으로 방산주들도 좀 일부 좀 차익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급등하고 네네. 오늘도 4% 오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출발 상황 코스닥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불을 뿜어주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가 1.78%,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4.5% 정도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좀 양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신용잔고 비율도 상당히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개인들이 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82만 원이나 80만 원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라인들이 빠르게 좀 이탈이 되면서 거기에서 좀 일부 좀 차익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먹 약간의 일종의 좀 쇼스키지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세 기조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적으로 좀 기대가 됐었던 뭐 VT 같은 이런 실적주들도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조금 많이 눌려 있었던 로봇주들이나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쪽에서 일부 좀 반등 심리들이 네. 오늘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낙폭과대주들이 좀 시총들이 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좀 매도세가 좀 최근에 거세다 보니까 좀 증시에 부담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수급을 보니까 네네. 그래도 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개인들이 좀 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제도 보니까 예탁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습니다. 46조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코스닥은 개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그래도 좀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네. 좀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뭐 CPI가 또 오늘 저녁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강력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관망하는 심리들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다. 왜냐면 사실상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보시면 좀 가파르게 줄어들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2,400선과 이제 800선을 기준으로 좀 저점을 다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오려는 심리도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좀 변동이 나온지 뭐 정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의 좀 강력한 매수 기조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현물 쪽도 이제 장 초반에는 사주다가 후반에 들어서 좀 매도세로 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변화가 조금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을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은 지나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네네네. 뭔가 이제 한국 증시가 V자 반등 나와서 뭐 모두가 그렇죠.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네. 추세 상승장은 여전히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네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늘 이제 상승 섹터 중에 좀 이렇게 그 상위권에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 노보노디스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노보노디스크가 또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아요. 이 그렇죠. 오핌제인가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가 그 저번에는 그 뭐였죠? 그 이 심장 쪽에 심혈관 네네네. 맞아요. 네. 심혈관 질환에 뭐 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신부전증 네네네. 거기 관련해 가지고 그 이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또 미국에서 오늘 보니까 그 이 신장 투석하는 쪽은 폭락을 했더라고요 주가가. 네네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펩시콜라, 이게 펩시나 코카콜라 주가도 빠진 게 이게 그쵸.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영향.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치료제가 나오는 건 좋은데 네네. 또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완전히 지금 울상을 짓고 있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대 산업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이게 무조건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냐. 뭐 설탕 가격이 물론 상승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결국엔 비만으로 엮이면서 이제 네. 건강적인 그죠, 부분들이 그죠. 강하게 좀 작용을 한 것들을 보면 요즘에 참 심리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거는 빠르게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극과 극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 이 비만 치료제 쪽이 좀 네네.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AI 챗봇 관련주도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네네.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장비 쪽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장비는 요즘에 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네네. 북미에서 본격적인 증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 소재가 좀 부진했지만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약간 그 선행 지표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선행 지표. 왜냐면
소재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Q와 P가 모두 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비단 같은 경우 증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수주들이 나오고 있었던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장부가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장비 증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수주들이 또 이어 나와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실적 가시화도 될 수 있고 지금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쪽도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좀 조정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좀 한 20-30% 상승력이 나왔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똑같이 다 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저가 메리트로도 볼 수 있겠지만 투심 자체가 약간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펀더멘털이나 수주나 이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장비 쪽이 좀 좋고 물론 이제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이제 급등하고 네.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삼성전자가 물론 좀 아쉬운 건 좀 윗꼬리가 좀 달려서 아쉬웠는데 네네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7만 전자를 이제 도전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왜 이렇게 따르게 가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형제 아니었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서로 뭐 이게 적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에 그렇죠. 한쪽은 HBM을 가진 자, 네. 한쪽은 하고는 싶은데 아직 네, 그쵸. 승인을 못 받은 자, 약간 네. 이렇게 좀 분류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제 어제부터는 좀 동조화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여전히 좀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주가가 더 이렇게 탄력이 크다는 건 시장이 여전히 좀 HBM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저조차도 HBM 쪽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뭐 사실상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고도 가파르게 좀 줄어들고 있고 현물가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네. 뭐 데이터에 대한 수집도 해야 되고 음.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24년 말까지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가 네.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 약간 괴리감이 있었던 거는 이제 턴키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아니다라는 맞지. 식으로 기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실망 매물들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저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의 키높이는 지금 좀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이게 맞춰지면서 핑퐁핑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약에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건 하이닉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결코 못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율 조정으로 핑퐁핑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네.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본부장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게 사실 네네. 이 메모리 3사는 결국에 이제 물론 약간의 뭐 기술 격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삼성이 앞서간다 이 얘기는 있지만 네네. 근데 결국엔 주가를 보면 다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때 먼저 간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는 하이닉스 다 쫓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지난 20년간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급변한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뭐냐면 저도 처음 봅니다. HBM이라는 괴물이 네.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메모리는 보통 컨슈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죠. 그쵸, 예. 그쵸. 커머디티형 좀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원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아무 제품이나 꽂아도 뭐 삼성 걸 꽂든 그쵸. 뭐 하이닉스 걸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음. 컴퓨터에 뭐 어느 걸 꽂아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HBM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갈리는 모습인데 결국에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를 얼마만큼 추격할지. 근데 이제 그쵸. 대부분의 평가는 결국엔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예, 그들 예. 입장에서도.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각이라서 올해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좀 이 차별화되는 게 좀 줄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하이닉스가 더 잘해버리면 그렇죠. 독주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그런 부분들 네네. 좀 뉴스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오늘 어쨌든 이제 전체 분위기는 되게 좀 좋아요. 좋고 또 2차 전지도 좀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 네네. 분위기는 이어지는데 좀 걱정은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좀 있을까 하는 좀 부분하고 네네. 자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올해 2차 전지가 올랐던 저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순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동력이 많이 훼손됐어요. 음. 어제도 예탁금이 지금 11조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고점 대비.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분명히 손절하고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개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그 저희 의견처럼 좀 개인 순매수가 네네네.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계속 빠지게 된다면 네네. 결국에 주가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부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조금 이런 손절 매도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쪽은 또 연초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네, 많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9월 초부터 심심찮게 있었던 그런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상 수급에 좀 변화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폭발적인 상승력이 연달아서 나오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던 네. 사람이지만 그때는 이제 좋은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고 또 그랬죠. 이제 기호지세에 따라서 막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독점을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은 잘 나왔지만 그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지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을 안고 무조건적으로 또 연속적인 급등이 나온다. 그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오히려 주주분들한테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면을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유독 약한 섹터가 좀 조선주 같아요. 이게 원유의 네네. 영향도 좀 받는데 오늘 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뭐 보고서도 나온 게 물론 좀 몇 개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도 보니까 네네네. 적자 날 것 같고 3분기에. 네네네. 그래서 좀 조선주들이 좀 약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들이 오늘 그 대부분의 그 회사들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 2~3%씩 네네네.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부진한 흐름이 그러니까 오늘같이 좀 강세장에서도 그러니까요. 동조화가 네. 못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혹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조선주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단발성 비용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1년짜리 계약 물량이 한 50%가 조금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물량들이 인도가 되고 나면 이제 조선가를 좀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이제 4분기나 뭐 내년 초부터는 빠르게 좀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가 부분에서 당연히 좀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 조선주이잖아요. 뭐 해양 플랜트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신조선가도 여전히 좀 고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좀 하나 걸리는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LNG에 대한 전체적인 총량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었잖아요. 발주 총 그죠. 그 부분이 근데 여전히 비율적으로 봤을 땐 70%를 넘게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국제 해사 기구에서 올해도 그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 선박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운항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이런 노후 선박들은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산업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고 뭐 인도를 한 4번 정도로 나눠서 하잖아요. 거래 대금을. 네. 특히나 마지막에 가장 많은 배를 인도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수주가 18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힘이 눈덩어리가 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실적 연간 실적 흑자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좀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뭐 2년, 3년 같이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도 굉장히 좀 싼 가격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따라서 상당히 조선주들은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은 조금 부진하고 또 자동차도 약간 부진한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업종들에 조금 약간 부진한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은 어쨌든 반도체랑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쪽이 좀 잘 버텨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전체 증시 흐름은 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오늘 한번 보고서 한번 좀 그 정리를 좀 해왔는데 굉장히 좀 긴 보고서긴 한데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좀 내용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 이게 이제 북미 투자자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아마 네네네. 미국 현지에서 아마 그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파란색이 미국 투자들의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이제 검은색은 KB증권. 아,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주가 조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경기도나 뭐 전기차 안 팔리고 뭐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막 이런 뉴스를 알 텐데 북미 투자들은 지금 3에서 5년 정도 좀 보유할 생각으로 한국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만약에 진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경기 때문이면 네네네. 그냥 버티겠다. 그냥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을 좀 해보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네네. 이게 IRA 취소되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공포잖아요 제일 이게 무서운 맞습니다. 건데 네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 이 북미 투자들은 취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밑에 근거들을 몇 개 적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네네. 전기차 공장들이 공화당 투표 지역에 좀 지어지고 있대요. 아. 그래서 그걸 바꾸기 거기 일자리 나오는데 아, 그렇죠. 바꾸기 좀 쉽지 않고 또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거 돌리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다가 또 취소되면 미국으로 지금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투자금들이 네네네. IRA나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제동 걸릴 수도 있고 미국 경제에도 좋을 거 없고 또 과거 사례로도 보면은 이런 거를 그 협상 카드로 쓴대요. 너네 말 안 들으면 이거 취소해 버린다 내가. 아, 그쵸. 협박할 수 있죠. 이거 IRA 취소할 거야. 근데 취소는 네네. 안 하고 다른 카드를 이제 꺼내서 네네. 이걸 이제 협상을 하려는 아. 그런 좀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일부 투자,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편향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터리 갖고 있으면 아, 그렇죠. 한국 배터리사 갖고 있으면 IRA 취소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저런 이유를 한번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래서 일단 미국 투자들은 좀 일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이 배터리 기업 이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우리 이제 KB증권 이쪽에 물어본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배터리 기업들이 단독 설비를 운영할 때 IRA 보조금이나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데 합작사 만들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미국은 뭐 현대차도 합작사 만들었고. 네네. 근데 합작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들이 무한정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10년 이상 이제 고객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에 지금 점유율 늘리는 건 이 한국 기업도 이거 보고만 있을 거냐 이 얘기인데 뭐 이거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IRA 때문에 그렇죠. 그 세액공제 받거든요. 네. 그게 꽤 되잖아요. 그쵸. 이번에 어제 LG엔솔 실적에도 그게 큰 영향을 줬어요. 한 30% 정도. 네. 네. 그래서 AMPC라고 하는데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익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한정 돈 있어가지고 다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든. 그래서 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사실 합리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을 좀 버린 거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당연히 못 가는데 중국은 요즘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눈은 돌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자체로 뭐 부정적으로 볼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그럼 미국에 수출하면 어떡하냐? 왜 보조금 못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근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는 대당 $10,000 정도가 저렴해야 중국 회사들도 오. 해볼 만하다. 차이가 많이. 예,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을 뭐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 받는데 중국 그렇죠.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감안하면 그건 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 LFP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LFP 대응책이 있냐? 사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당장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26년에서 27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니까 그렇죠. 좀 남아 있고 그래서 3, 4년 대비 뒤처진 건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LG가 지금 하이만간 NCM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만간 비중을 높인 건데 그러면 밀도는 좀 낮더라도 LFP랑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게 NCM 설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대응책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나트륨 전진이 전고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NCM LFP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네네. 비싸면 사람들이 안 써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대
우리나라 삼성이 반도체 1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당시 이건희 회장이 전략을 다시 썼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의 NEC라는 회사가 당시에 1위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NEC는 굉장히 비싼 걸 하려고 그랬어요. 고사양 제품. 근데 그때는 PC 시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이제 약간 중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 잠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몰락해 버렸죠. 그렇죠.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인 건 맞죠. 그렇죠. 만들면 좋은데 이게 배터리 회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설비 또 다시 또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싸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쓰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또 저가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은 열리겠지만 단지 그냥 전고체나 이런 뭐 나트륨은 또 완전 반대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기존에 그러면 야, 이 배터리 회사들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너무 좀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좀 뼈 아파요. 여덟 번째 뭐냐면은 이제 그 테슬라를 지금 이제 그동안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8번 보여주시면 8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신기한 장난감으로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얼리 어답터들을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애플 비전 프로 나오면 아마 또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다시 그냥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걸로 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9번째 질문이 굉장히 이게 뼈 아픕니다. 뭐냐면 LG화학 얘기예요. 왜 LG화학이 이렇게 싸게 거래되냐. 자기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35조인데 LG엔솔 지분 가치가 89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화학사업부는 가치가 0이고 첨단 사업부도 가치가 높고 이걸 이제 질문을 한 거래요. 이렇게. 네네네. 근데 우리 한국 투자는 다 알잖아요. 왜 그런지. 저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정말 씁쓸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의 참 이게 좀 답답한 점인데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저번에 교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이제 디스카운트 이제 할인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참 이 부분은 한국 증시가 밸류가 좀 낮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LG 엔솔 상장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많은 주주분들이 좀 화를 내셨고, 그리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미래를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미국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LG 엔솔 지분만 해도 90조인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10번째는 삼성 SDI 선호도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배터리 회사 중에. 그래서 전고체 또 배터리가 많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높은 마진은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 투자자들과의 이제 세미나에서 나왔던 뭐 그런 이제 질문과 뭐 답변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도 이제 우리랑 생각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경기 둔화 때문인지, 그러니까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만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혀진다면 장기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게 만약에 그냥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전기차가 안 팔리면 좋아지면 또 다시 팔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 점은 저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책이 바뀌는 건지 그런 거라면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계속 한번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려.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지주사 부분은 너무나도 뭐 다른 지주사들도 사실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뭐 전기차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빠르게 뭐 벌써 고민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이런 대결이 있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화학 업종들의 그
그 대선이 있을 때 정말 등락폭이 네, 엄청 심했잖아요. 심했죠. 근데 거기에서 전기차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공화당 지역에 뭐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또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분명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당연히 좀 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나와서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서 약간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하셨다가 그런 변동성을 또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런 자본력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왜 이제 바다에서는 LNG선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네네. 기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뭐 전기차로 뭐 수소차로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결국엔 네. 시간의 차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시 반인데 잠깐만 이제 광고 좀 보고 와서 이제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운조 커피 매일매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희 사무실 커피도 운조커피로 바꾸었어요. 더치커피, 드립백, 캡슐까지 뭘 먹어도 맛있죠. 종프로님, 오늘은 커피 향이 남다른데요? 어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케냐 더블A. 세계의 다양한 커피를 당일 로스팅해서 보내주는 운조 커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운조커피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오늘 도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2471. 오늘 코스피가 21포인트 비교적 크게 올라서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이 600개에 달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1.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1220개.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이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좀 분위기인데, 물론 이제 일부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확산되는 모습이고, 특히 오늘 그 코스피는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계열사들하고 LNF 이런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좀 네네. 주도하면서 좋은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오늘 일부 좀 이탈되는 업종은 오늘 오리온이 좀 약한 것 같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좀 약하고, 네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화학 회사들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거기에 자동차주들이 조금 네네. 부진한 게 오늘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이제 초전도체 테마하고요. 네. 알테오젠이 좀 약하긴 한데 아직 저도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9%나 좀 빠지고 있어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코스닥은 대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몇 개 좀 기업들 제외하면 네네.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저는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저도 좀 걱정을 그동안 좀 한두 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좀 피크가 좀 친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을 보면 네네네. 달러도 좀 고점 찍은 것 같고, 네. 유가도 다행히 안 올라갔어요. 네네, 전년 맞아요. 터졌는데도. 그래서 이제 매크로 이슈는 좀 안정감 찾고 있고, 또 오늘 FMC 의사록도 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비둘기적이더라고요. 그냥 매파적인 줄 알았더니. 네네네. 그래서 그게 좀 공개되면서 미국 증시 또 반등을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지난 두 달간은 좀 다르게 뭔가 좀 나올 것도 같은데, 본부장님 좀 10월하고 이제 11월 이제 연말까지 좀 남아 있는데 네네네. 약간 뭔가 좀 변곡점 같긴 해요. 이제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전략 좀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장기적인 뷰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약간씩 만약에 현금화를 가지고 해두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만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게, 이게 이제 AI 쪽에서는 계속적인 투자도 단행이 되고 네. 있잖아요. 요거는 결국엔 기술주들이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이 일단 업황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반도체가 움직이면 지수 자체는 네네네. 상단으로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부 단기적인 낙폭은 좀 가격 조정은 좀 강하게 온 것 같고 이제부터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특별한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하방을 강력하게 깨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한 현금은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충분히 긍정적으로 네네.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상보다도 더 좋게 실적 시즌을 대형주들이 일단 실적포를 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게 네. 이게 뭐 사실 LG엔솔도 대부분 좀 안 좋을 거라고 전망도 있고 맞아요. 예. 삼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열어보니까 네.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이건 정말 그렇죠. 좀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또 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네, 확실히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 아마 10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실적이 좋은 섹터에서 좀 강한 기조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전거래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뭐 여기서 조금 이제 PBR 뭐 코스피 0.9배 요 라인에서 이제 실적만 좀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따른 좀 기대감들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무 급하게만 안 하시면은 충분히 뭐 괜찮은 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고 네네네. 여유를 가지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진짜 뭐 V자로 달려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급나갈 뭐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10월 10일 저기 오프닝벨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틀간 좀 랠리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바람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인데 어쨌든 또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 고비만 또 한 차례 좀 잘 넘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창훈 부장님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